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지시했다 라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라임 사건 관련해서 당시 김봉현이 이강세를 통해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 5천만 원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주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아마 그 청와대에다가 그러면 이강세의 출입 기록, CCTV 기록 등을 갖다가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 보면 법에 근거해서 줄 수 없다라고 버텼는데, 그런 보도가 나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물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검찰총장이고 실제 검찰의 모든 것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그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왜 했을까? 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이후, 마침 오늘 보니까 10월 14일은 조국 씨가 지난해 법무장관을 그만두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윤석열을 갖다가 흔한 얘기를 잡아 조지기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 비협조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유재수 감찰부마 관련해서 언제 청와대가 협조했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언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협조했습니까? 최근만 해도 그렇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그야말로 검찰이 철저하게 그야말로 기신기신할 때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가 그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던 적이 있던가요? 근데 유독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이 청와대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지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이유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거론되고 있고, 또 보면 임종석,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친구였던 지금 미국의 이혁진 씨 얘기 거론되고 있고, 또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 하던 이모 변호사, 여성입니다.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컨대 자기나 자기 가족들, 자기 흔한 얘기로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일종의 안도감, 자신감에서 이와 같이 청와대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일단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뭔가, 그렇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에 협조하라 마라, 이건 왜 그럴까요? 첫째, 지금 라임 옵티머스는 처음에 대형 금융 사기 사건에서 이제는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놔두었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국민들한테, 자, 대통령이 나서서 청와대가 검찰에 적극 수사 협조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성윤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해보니 별거 없더라, 최소한 우리는 아니더라 라고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니까 지금 마침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낙연 당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전후에서 옵티머스와 관련된 어느 회사로부터 복합기, 그러니까 뭐 먼저 뭐 팩스밀리도 되고 복사기도 되는 거,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른바 좀 협조를 받았고 거기에서 월 몇십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았다라는 보도가 나가고 이제 이낙연 씨는 아니다 펄쩍 뛰고 있고 이재명 씨도 그래요. 보니까 이 옵티머스 이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자기 이쪽 펀드에서 손실된 부분을 갖다가 메꾸기, 벌충하기 위해서 뭐 경기도 어느 지역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네 그 옵티머스의 고문으로 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이현재 전 부총리 등등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만났고 그래서 보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아주 빠르게 인허가를 받아서 한 1,600억 정도 벌충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지금 라임 옵티머스는 검찰과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야당이 합작한 그야말로 선동에 불과하다. 근데 궁금한 게 있네요. 저 이재명 지사. 검찰은 지금 윤석열 검찰은 유명무실한데요.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흔한 얘기로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물먹이기 위해서 은근히 보수 언론에다가 그와 같은 소스를 흘렸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재명 씨는 자기 얘기를 하기 좀 면구스러우니까 이낙연 대표님이야 지금 압도적 대선 지지율을 갖다 자랑하고 있는 분이 뭐 아쉬워서 몇십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이득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록을 남겼겠느냐. 뭐 자기도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과 이낙연이 지금 뭐 서로 용모 상박을 벌이고 있으니 자기를 포함하는 얘기죠. 근데 꼭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뭐 저도 뭐 추론입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모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낙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또 들끓는 많은 그 불나방들 통해서 이러저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압도적 대선 지지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옛날 2002년 대선 때 압도적 대선 지지율을 자랑하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물론 자기가 직접 받은 거 아닙니다. 밑에 사무총장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당시 삼성 등으로부터 거의 700억, 800억 가까운 돈을 갖다 차떼기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프레임을 갖다가 검찰 이성윤 검찰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을 갖다가 이제 좇는 윤석열을 갖다가 좀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이 일부 흘린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좀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갖다 나중에 어떻게 뭉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좀 협조하라 말해놓고 실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은 어차피 파견검사하고 실제 검찰을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이성윤 씨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거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후임으로 생각했던 1번 주자가 누구였을까요? 전 조국이라고 봅니다. 근데 조국은 불행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낙마한 상태죠. 그러니 지금 조국을 다시 부활시켜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긴 좀 어렵죠. 그렇다면 2번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라고 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서 지역도 마침 경남지사까지.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항소심에 조만간 있을 항소심에서 무죄로만 이끌어낸다면 뭐 대법원은 어차피 지금 사실상 우리 법 연구회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만 무죄로 만들어내면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대선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김경수를 갖다 대선 주자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굴까요? 이재명입니다. 또 사실은 불가근 불가원, 그렇게 가깝지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이낙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과 지금 이재명이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물론 뭐 감옥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된다면은 거기 플러스 김경수가 올 11월 중에 있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만 받아낸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자기 사후가 든든한 겁니다. 사실 황태순 TV를 통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옛날 정동영 대선 주자였습니다. 정동영 대선 후보 그 특보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특보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한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친노 친문들은 이재명 지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낙연 별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이낙연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낙연 나이로 보나 또 그 양반의 이러저러한 뭐 성향 등등으로 보나 크게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낙연 씨는 과거에 노무현 후보의 비서실장인가요? 하다가 대통령 된 이후에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당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 우리당 만들어 나갈 때 거의 동참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노, 친문, 성골들로 봤을 때는 이재명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낙연은 뭐 정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을 때 굳이 조국이나 뭐 김경수나 이런 확실한 친노 친문의 적자로서의 대안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도 이낙연도 적당한 선에서 꺾어버리는 것이 낫겠죠. 전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하는 것을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이 나중에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그냥 별것 아닌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었고 거의 일부 저 피라미드급 몇몇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면서 했던 것이 결코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는 이성윤 검찰에 적극 수사 협조하라 흔한 얘기로 짜고 치자 하는 이야기로 첫째 들리고 두 번째 거기에 만약 부가의 효과로서 적당히 이재명과 또 이낙연을 적당히 흔한 얘기로 적당히 흠집을 낼 수 있는 가운데 김경수가 올 11월 달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면 자기 이후에 2022년 대선 자기 2022년 5월 10일 퇴임 이후에 그림을 그려가는데 굉장히 유효한 하나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갑자기 유재수 감찰무마 다음에 본인이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또 뭐 자기 직접 관여된 건 아닙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청와대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지난해 3월이죠. 그 당시 그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이때 보면 다 진실을 그러니까 수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소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이후에 무려 1년 6개월, 1년 7개월 만에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